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6일입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황 대표가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전체적인 우리가 매매 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반복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용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황 대표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기본적인 분석에 앞서서 시장이 제시해놓은 가격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즉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차트 매매를 훨씬 더 선호하는 매매법을 황 대표가 그동안에 계속 소개해 왔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매매가 달라질 수가 없겠죠. 그게 하나의 원칙이고 그게 하나의 계속 동일 반복된다고 했을 때 수익이 내는 확률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반복 적용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내용을 더 많이 저랑 얘기 나누고 싶으면 그 노란톡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황 대표가 오늘 또 종합주가 지수를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항상 종합주가 지수를 펼치는데요. 일봉이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그죠? 일봉입니다. 일봉. 자, 그러면 다시 주봉을 한번 가볼까요? 자, 주봉인데요. 무엇인가 황 대표가 줄을 좀 쳐놨습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이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월봉입니다. 월봉. 그 다음에 연봉입니다. 자, 이렇게 연봉을 보니까요. 봉 하나가 1년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가보면은 맨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1991년 즉 30년에 가까운 30개 봉이 형성되면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 흐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황 대표는 방송에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다소 지루한 것 같지만요. 이 안에 미묘한 흐름이 또 존재합니다. 그걸 다시 이제 월봉, 주봉, 일봉, 그 다음에 분봉으로 이어져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황 대표가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바로 이거죠. 자, 보시면 어떨까요? 120분 봉입니다. 여기 120분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일봉이죠. 일봉.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월봉. 그 다음에 연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일주 월연을 하나씩 봤던 이렇게 봤던 차트를 이렇게 차트를 일주 월연 분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차트를 봤던 것을 이제 이렇게 한눈에 쫙 펼쳐놨죠. 한눈에. 다소 이제 텔레비전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황 대표 눈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면 120분 봉이에요. 그러면 120분 봉이면 2시간이죠. 2시간. 그러면 봉이 3개가 만들어지면 이게 1봉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3개 반이겠죠. 3개 반. 왜냐하면 우리가 6시간 그 다음에 30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9시에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오후 3시 30분까지 하니까 정확히 6시간 한 30분 정도 움직이는 게 일봉이죠. 그래서 120분 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봤습니다. 늘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시각은요, 고정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기준이 없을 때는 상승이다, 하락이다,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 깼다, 깨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 기준을 잡으면요, 깨지 않았어요. 그죠? 깨지 않았죠? 120분 봉을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를 기준을 잡으면요, 이건 어때요? 깼던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내려가고 있으니까 깨고 있는 거죠. 하방을. 그러면 기준 1, 기준 2 선정되면 지금 위치는 어떤 거예요?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이다, 하락이다, 영역 자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네, 당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범위를 한번 넓히면 일봉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3월 19일 날 그 저점을 찍고 지금 10월 달인데 약 한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한 10달 가까이 정도가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황 대표가 표현을 했죠. 그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간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적어도
적어도 계속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현재 2341.53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2020년 10월 16일이죠. 금요일이죠.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어가 볼게요. 어떻게? 주봉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고점이었던 2607.10이었던 그 자리가 있죠? 이때가 한 201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이 시작됐는데 이 저점 여기랑 같은 건데 보시면 화면상 일봉의 그 화면을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보여지는 거냐면 요거까지밖에 안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범위가. 이 범위가 이 범위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는 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 고점이 2607점 요 부분이 여기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하락이다 상승이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애매한 게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이 설명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구에서 우리가 몸무게라고 하죠. 몸무게. 그러면 제 예를 들면 한 80kg 나간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달로 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분의 1로 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그 몸무게가 이게 줄으면 한 20kg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하여튼 4분의 1로 준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몸무게 기준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걸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떤 그 기준 하나 잡아놓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질량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질량? 물리적으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아주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과 무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물리 시간에 다르다라고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할 때 통상 우리가 몇 킬로야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그냥 통상 지구라고 하는 기준을 잡아서 몇 킬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질량이 어떻게 또 다른 문제죠.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락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제 종가 기준에서 하락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난 이때 시간이 언제죠? 이때 고점을 찍었던 245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낮아지니까 지금 하락 진행형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주봉을 보게 되면 무슨 소리야. 이 자리를 고점이 낮아지는 이 부분을 돌파시켜 놓고 눌림 진행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하락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하면 주봉에서는 눌림 진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어? 황 대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기준을 올라가니까 아직도 일봉에서 어때다 이건 상승 진행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정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장이 상승이다 하락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 우리 주식 매매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장이 올라요? 내려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마치 찍어서 맞으면 잘한다. 근데 찍었는데 틀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오르는지만 관심 있고 내리는지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내렸네, 올랐네. 그러니까 일희일비가 되는 거고요. 계속 순간순간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장에서 끌려다니게 되죠. 그래서 기준을 한번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펼친 겁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황 대표가 그동안 강의한 것들이 쫙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항상 그 서두에서 방송을 하면서 제일 중시 여긴 게 바로 이 정의론이에요. 정의론. 신대가돌의 투자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 주가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준엄하게 한번 토론해보자라는 주제를 갖고 황 대표가 1년 동안 방송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뭐냐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하락이 뭔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그 다음에 변곡이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라고 많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엔 너도 추상적이야. 구체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답이 없어서요.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맞아 적구나. 결과론적으로
틀렸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제가 나름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이 방송을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 이 정의론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딱 이런 겁니다. 상승은 적어도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죠? 상승이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그럼 올라간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저점이 올라간다. 그런데 방송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황 대표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걸 과연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님? 이거는 옆으로 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됐고요. 요만큼 올랐는데 시간 동안 요만큼 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소 이것도 추상적이 되는 거죠. 그럼 올랐다라고 하는 이 폭이 적어도 뭐 예를 들면은 10% 이상을 오른 걸 올랐다고 얘기할 것이냐. 그래서 1%, 10% 오르지 못한 것은 오르지 않은 거고 제자리 있다고 얘기할 것이냐. 굉장히 애매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올랐다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다시 그리면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이런 게 오르는 거냐라고 하면 누구든지 동의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오르는 게 20%에서 오른다면 당연히 횡답 오른 거지. 그 뭐 며칠 동안 올랐는데 이게 거의 1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걸 올랐다고 지금 냈다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막연했던 그 감정에 사람이 생각했던 범위를 넘어가면 올랐다.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이런 질문은 정말 숱하게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렇지만요. 그냥이라는 말을 제가 그냥 써볼게요. 그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기준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점만 어떤 시기든지 올라만 준다면 저점이 어떤 시기든지 올라만 준다면 상승이라고 그냥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거죠. 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황 대표 지난번 방송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다 맞습니다. 어떤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땐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동일 반복적으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냐면요. 이걸 보시면 어떤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주가 흐름을 이렇게 많이 표시하죠. 이렇게. 그냥 할 때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이게 과연 21선이냐, 61선이냐, 121선이냐, 11선이냐, 5일선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천차만별로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개념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21선을 타고 오르든 5일선을 타고 오르든 어떤 이런 형태만 나오면 오른다라는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을 거고 이제 같은 논리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고점이. 그러면 이건 내린다. 그럼 아까는 상승을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상승과 하락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어떤 개념적으로 한번 완성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점이 오르고 동반해서 고점도 올라만 준다면 이 자체를 상승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요. 이렇게 한 번 오르면 이게 과연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부분만큼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진정한 오른 게 아니냐 하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개념적으로 이런 추세선이 나오는 거죠. 이런 추세선이. 자, 이 부분을 다시 제가 돌려 얘기하면 이렇게 오르고요.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이거는 아직 추세선이 확정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렸다가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그려질 예상했던 것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다면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상승의 개념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기준이 뭐라 그럴까?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잡아야 하는데요. 항상 두 지점이 나와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후행성으로 그리게 되죠. 후행성으로 그려지게 되죠. 후행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적으로 그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정말 떼돈 버는 거죠. 근데 누구나 공감하죠.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정 주가에서 지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기업 가치가 뭐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서 공장이 부서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삭 내려앉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대표이사가 순간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횡령을 했거나 뭐가 터져서 그 회사가 무너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업체가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손해를 엄청나게 보면서 회사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가 그거랑 마찬가지로요.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30분 봉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황 대표가 지금 이렇게 좀 당겨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올랐죠. 어느 지점이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오른 거죠. 여기서부터 지난 반등에서.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좁혀볼게요. 조금씩 이렇게 좀 당겨보면 뒤에다 역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화면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순환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 여기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고요. 얘를 조금 당겨보고요. 지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려지겠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당겨보면 여기가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당기면 여기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를 그릴 수도 있고요. 여기를 그려지겠죠. 자연스럽게 여기가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여기가 그려질 수가 있고 더 좁히면 이 안에서 또 그 안에 또 촘촘하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고 다시 이렇게 올랐고 올랐다가 이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정점이 여기였고 가장 저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빼보니까 그냥 내린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도 볼 수 있겠죠. 여기를 보게 된다면 오르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안에 세면 여기가 고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개념적으로 오르고 내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 저점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저점의 흐름을 제가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 그동안에 이제 황 대표가 방송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여기는 살짝 아시겠지만 살짝 깼었죠. 여기를 살짝. 예. 그러다가 바로 반등을 하고요. 여기도 이 고점도 뭐 그렇게 큰 범위 내지 않는 범위 내 지금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색깔을 좀 바꿔서 제가 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고점끼리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고점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 잡으면요. 여기다 잡으면 이 대흐름의 추세선에 안쪽에서 이렇게 연결됐던 부분들을 이거를 좀 지울게요. 안쪽에서 연결됐던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이렇게 저점이 오르는 걸 다시 이제 고점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지금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올렸던 지점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르는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자, 기준을 여기다 잡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잡았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올라가는 그림이지만 자, 이 그림을 황 대표가 이제 바꿔볼게요. 고점이었던 지점 이 지점이었었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보면 살짝 지워볼게요. 여기 기준을 보게 되면 얘는 어떨까요? 내리는 그림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리는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반면에 여기서는 저점이 오르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르다가 여기서 무엇인가 높이지 못하고 후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오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고점은 높이지 못하고 다시 꺾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황 대표는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내려오는 그림이 되죠. 높이지 못하고. 반면에 얘를 이걸 그리는 동안 여기는 거의 뭐 약간 깼던 자리니까 같은 자리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황 대표가 이 두 줄을 치는 걸 왜 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눈에 잘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파동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파동을 갔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전체적인 흐름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진행 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주가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내리고라는 이런 걸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평선도 많이 그려요. 이평선 따라서. 그런데 뭔가 이평선을 그리면 호가가 굉장히 많이 들락거리죠. 물론 이제 이평선을 예를 들면 121선이 2선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들락거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죠. 이렇게 올라갔죠. 반면에 작았던 그 5일선이나 11선은 호가가 엄청나게 많이 들락달락 거리면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뭐 들락달락 하다 가고요. 그럼 그때마다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황 대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설명? 고점, 저점, 그리고 전고점. 그러니까 이 고점보다는 전에 있던 위에 찍히는 거죠. 고점이죠. 그 다음에 이 저점인데 전저점이 되겠죠. 전저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고점과 전저점과 저점. 그 다음에 전고점과 고점이 하나에 있어야 기준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후행적인 그림이긴 하지만요. 하나의 개념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에 대한 뭐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낼 수 있는 데는 아주 유용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고점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점과 이 저점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 다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높아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어떤 거는 낮아진 그림이 나오고 어떤 데는 이것처럼 어떻게 하나의 고정적인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지만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배운 것들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요. 이렇게 파동을 보면요. 이제 파동을 줄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약간 저점도 이렇게 무엇인가 좁혀 들어오고요. 고점도 이렇게 무엇인가 좁혀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를 수렴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기준을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당겨보면 이걸 수렴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기준을 보게 되면 이건 수렴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됐죠. 여기 저점이다 그러면 황 대표 수렴이 아니라 이건 봐. 잘 보라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뚫어놓은 거잖아. 일본이 돌파시켜 놓은 거 아니야. 이 저항을 돌파시켰잖아. 여기를. 봐봐 어떻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 저항받았잖아. 저항받고 저항받다가 이 부분을 뚫었잖아. 근데 지난번 지지했지. 이번에 지지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꺾을 수도 있는 하나의 어떤 자리다? 변곡 자리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에이 변곡이야. 이걸 보고 수렴이야. 이걸 보고 하락이야. 이걸 보고 상승이야 라는 말을 논하기 이전에 기준을 잡고 얘기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적어도 내가 매매를 하면서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간다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주식의 주가의 흐름을 결국엔 상승을 맞추는 걸 해서 돈을 벌겠다고 지금 이런 우리가 방송을 하고 우리가 그걸 유심히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제 얘기는. 이렇게 올랐다 내렸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이 이렇게 적어도 높이면서 무엇인가 높여가는데요. 이거를 황 대표가 많이 얘기했죠. 어떻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죠. 이렇게 저점이 높아가고 변곡을 줘서 고점을 고정시켜 고점이 낮아지고 그러다 다시 저점이 높아가는 이 자리가 황 대표가 얘기했던 상승으로 가다가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자리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상승이 되니 이 자리를 우리는 상승 변곡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시장을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황 대표가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무엇인가 장황한 설명이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황 대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한번 잘 써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맞을 거예요, 생각보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를 치고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요.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뭐 틀렸다 맞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펀더멘탈 가지고도 수익 내는 사람도 있고요.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수익 내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든지 다 얘기해요. 펀더멘탈 기술적 분석 합쳐서 잘 봐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장점만 갖다 쓰겠다는 건데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틀렸다 맞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기준 제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수익을 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황 대표는 이런 방법으로 오랜 시간을 해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거 조금 이렇게 듣다가요 보시면 어려워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한 20분 보고요. 한 20분 보시다 어렵다고 하시면 이 돈 버는 일이고 이게 전문 분야인데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요. 우리가 너무 주식 매매를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죠. 아무나 이제 어느 정도 그 글을 알고 그다음에 HTS를 개설할 줄만 알면은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렵죠. 그만큼. 오늘도 하락을 조금 했습니다. 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써볼까요?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준 없는 매매를 더 두려워하라. 과연 내가 지금 매매를 하면서 기준 있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한테 반문을 하시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기준 있는 매매를 하고 있느냐? 그럼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황 대표는 여기서 차트 어떤 기술적 분석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 넓혀볼게. 범위를 광의에 더 넓혀보면 과연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하나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시장의 전망치를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기준,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될겠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전략과 전술은 가지고 있느냐 이러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거의 다 기대를 해요. 기대를. 내가 간 주식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인데 대부분 이런 거죠. 실적이 좋다. 이 회사가 좋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그 추상적인 막연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팽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나이가 40이 먹고 부록이 되고 50이 돼서 지천명의 나이가 되고 60이 돼서 이제 뭐 이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가 뭐 이 순리대로 다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60을 이순이라고 할 거예요. 막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에 이걸 이게 주식 말고 어떤 세상에 대해서 그 이렇게 경험치가 있잖아요.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럴 때 이랬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뀌죠. 이 시대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식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상식이 바뀐다는 것은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 즉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시대는 맞죠, 여러분? 부인할 수 없죠. 한 발짝만 움직여도 다 돈 들어가죠. 우리 엄마, 아빠 세대분들은 그렇게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생존에 대한 그게 워낙 저희 아버님도 저기 일제시대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6.25도 겪고 그러면은 생존을 위해서 사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부의 가치를 누리거나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막 이럴 시간이 없어 먹고 살기 바빴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어떻게 보면요 돈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봐도 돈 들어가야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전기세 나가죠. 계속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살아서 숨 쉬는 순간 우리는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돈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가치관도 좌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좌우하는 게 거의 돈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금융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 자본,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그 정권한테 기대하는 게 그거죠. 좀 먹고 살게 좀 해줘. 편하게 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한 그 포커스가 엄청나게 비중이 커졌죠. 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2030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코로나 주가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 가입하고 그다음에 계좌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쩌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까지 막 팽배해지면서 무엇인가 주식을 사겠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내가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주식을 사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과거에 주식이라는 것은 올랐으니까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연봉을 보세요. 30년간 우리나라 주식은요.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가지고 있었으면 어쨌든 간에 한 번의 기회는 줬어요. 그렇죠. 살아남은 기업은.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퇴출도 당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상폐를 하죠.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30년간 진행하면서 많은 회사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주식을 갖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내 자본을 다 날린 경험도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해라고 문을 닫고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주식하는 거 절대 반대. 안 돼. 이러는 집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봤는데 그분은 다행히도 여기서 잡을 수도 있었죠. 그랬더니 아야 주식 해봤더니 그거 돈 벌어줘. 그러니까 너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대를 잘 보세요. 시대를.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디고 지금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한번.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갈 것 같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황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차트를 보고 주가 흐름도 보고 많은 공부도 해봤더니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면 이게 우연이겠냐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제가. 왜냐면 이번에도 제가 얘기한 건데 이 저점이 과연 우연이냐고 말하기에는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있다고 여러분. 자, 또 하나 볼게요. 월봉을 한번 가면요. 반복적인 황 대표가 늘 얘기하지만 2017년 2018년이네요. 1월 달에 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던 추세선 한번 거볼게. 이렇게 그리면요. 고점이 낮아지죠?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꼬리를 달았죠? 가만히 봐보세요. 그리고 저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저가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월봉상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봉이?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정의를 하고 기준을 얘기했냐면 이 기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월봉상은 이 저점을 끊임없이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018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밀릴 때는 그 다음부터 보세요. 고점은 이렇게 계속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높였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전 고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거는 저점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만약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전저점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전저점의 개념은 저 뒤가 되겠죠. 어디냐? 저 한번 더 당겨 볼게요. 여기 이쯤 되겠죠. 그게 2008년 이때 저점을 찍었던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저점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고점이 낮아진 부분을 여기서 바꿔버렸죠. 그래서 황 대표가 이런 부분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추세를 넘어가는 이런 지점을 제가 많이 했죠. 여기를 바로 변곡이라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어떤 변곡? 상승 변곡인데 상승 변곡 여기다 어떻게 돼요? 결정이 나서 계속 갈 수가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말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개념적으로다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주식 매매는 어쨌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고 주식은 결국에는 오르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숱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주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화폐 가치로서 생각을 해서 싸졌다 비싸졌다라고 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5,000원짜리 주식이 2,000원, 3,000원 되면 싸졌다고 생각해서 이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가 모든 걸 말해준다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싸다 비싸다라고 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뭐 주당 순가치 퍼가 있고 뭐 ROE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주가의 어떤 지금 상태를 표현하는 이거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수치로서 어떻게 나타나려고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가가 현재점에서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개념을 써버리면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주가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적정 주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건 과연 대답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냥 2341.53이면 그냥 이 자체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내려가니까 싸졌다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올라갔으니까 비싸졌다는 말을 쓰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뭐가 완성을 못 시키게 되면 늘 주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 일반 개인분들한테 지금 현재 주가가 1,000원짜리가 있고요. 1,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짜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요. 이거 살래요?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이거 살래요? 아무 다른 거 안 주고요. 이 종목도 상관없이 얘기하면 이 고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이 주식이 100만 원 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미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가봤자 100%밖에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많이 오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면 비싼 주식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선입견인 거예요. 70만 원 가면 비싸. 안 해. 10만 원짜리, 아니, 1,000만 원짜리 가면 해볼 만하네. 이런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에 그 전문가 활동하고 많은 분들 만나서 뭐 강연에도 뭐 숱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의외로 많은 게 아니라요. 초보분들은 그런 개념조차도 이렇게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지난번에 봐봐. 1,000원짜리가 그 주식이 5만 원 같대.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봅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가요. 상폐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본 잠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런 개념적인 완성을 못하게 되면요. 주식 매매를 하면서부터 기준 잡는 것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어느 일정하게 내가 주가를 A라는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번에도 B라는 주식을 사고 집안차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A라는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존버를 했어요. 그래서 살려줬더라. 그런데 B라는 주식 잡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음에도 오겠지라는 기대가 하는데 영원히 안 오는 수가 있고 상패를 가더라. 그거 한번 당하면 와 이런 주식 매매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경험치로 알게 돼요. 자꾸 사람들이. 경험치로 알게 되면요. 대가가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게 되죠. 내가 힘들게 벌었던 10년 동안 저축했던 돈들이 다 날아가고 나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부랴부랴 공부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거를 줄이기가 더 힘든데 하물며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경험치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내가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식 매매를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 대표의 생각인데요. 손을 못 대는 이유는요. 이거는 겁니다. 먹을 때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수익 날 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손실 난 것만 잘 컨트롤하면 나는 수익이 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이 지배적인 어떤 사고냐면 약간 도박성에 대한 성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벗어나요. 한번 걸려들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주가 나 다시 주식 매매 안 해 해놓고요. 얼뜻 지나가면 또 하고 있죠. 그게 반복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황 대표도 이제 그 전문가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주식 매매를 난 다시 안 해 하고 나갔던 분들이요. 한 3, 4년 지나면 다시 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뭐 10년 이상을 방송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많겠죠. 황 대표, 내가 다시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주식 또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나름 돈도 좀 생겼고 여유가 좀 생겨서 좀 그래서 주식도 해야 될 거니까 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황 대표가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이 이데일리 텔레비전에서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을 가지고 하는 방송, 오늘이 사실 마지막 방송입니다, 황 대표가. 그러면 뭐 이데일리를 잠깐 떠나긴 하겠지만 제가 그 딴 데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 시원찮게 그냥 시원하게 어떤 이 주가에 대해서 이면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방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방송 적합하다는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또 안 되는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상담도 좀 하고 그런 했는데 제가 맡은 코너가 신대가 투자비법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 주제 자체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종목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안 한 게 아쉽다 이렇게도 많은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다음에 방송을 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방송을 다시 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다면 황 대표는 뭐 어디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소 저를 1년간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은 황 대표가 했던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면에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또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전문가님들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하는 매매법이 나도 수익이 나는 쪽이니까 내 거 한번 배워봐.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만 좀 따라와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엄청나게 그렇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퀘스천을 찍어보세요. 이게 바로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면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방송 조언이거든요. 조언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라이센스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경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자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기본적인 건 있죠. 주식의 어떤 그 투자 대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있을 건데 그 이외에는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언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고 맨날 이렇게 자막에 나가는 건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책임은 여러분들 있습니다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해도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안 될까? 그러면 전문가님들 다 잘못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주가는 이런 겁니다. 어떤 전문가님이 A라는 주식을 여기서 줬고 이 주가가 지금 5,000원짜리인데 이거 100% 가기 때문에 10,000원까지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주가가 잡자마자 이렇게 천천히라도 계속 올라가면 누구나 다 버텨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주가가 10,000원을 가는 과정이요, 순탄치가 않아요, 결코. 어떤 거는 그냥 점 상한가로 2방에 가는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 여기서 한 1년을 끌다 가는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 한 9,000원까지 갔다가 그대로 내려 꽂는 수도 있고요. 결국은 지나고 나서 여기부터 나중에 지났더니 한 2년 전 했더니 10,000원 오더라? 이런 경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과정을 과연 버텨낼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요.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냐고 넣을 때 얘가 만약에 한 30% 오르다 이게 때릴 때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공포에서 자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심에다가 관점을 둡니다. 저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심이 아니고요. 본인의 매매법이라든지 주가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파동 공부를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어요. 왜냐, 요거 하나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누가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 논해도요, 바뀌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국엔 주가라고 하는 건 올라야 돼요. 올라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요? 올라야 돼요. 왜?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주가는 올라야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는 것은 현재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아직 이 세력이 올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올리더라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여기서 잡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물리게 되죠.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면 주가가 여기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여기 안 오고 그냥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쫓아가게 되죠. 주가가 막 30%막 오르고 막 상한가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상하게 또 빠지고. 상당히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평선은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히요, 누가 보느냐면 시장에서 소외받는 절대 다수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평선을 볼 기준이 이평선의 기준을 갖고 매매할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시장을 움직이는 애들 이평선에 갖고 어떤 형태를 띌까요?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단가일 거고 21선을 지지해야 되고 61선을 지지해야 되는 생각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시장을 오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의 단가가 중요해요. 21선, 60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만들면 그만입니다. 자, 그러면 황 대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초보여도요. 상식 수준의 주가 흐름을 생각을 할 때는요. 오르는 주식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오를 때 황 대표가 오늘 이렇게 차트를 하나 이렇게 주식 한번 띄워볼게요. 띄워보면 오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까 이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일봉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주식일 때 여러분들 보세요. 적어도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번은 깨게 되죠. 추세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저점을 높았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무엇인가 여기서 음봉이 떨어져 깨졌죠. 그런데 이쯤 내려오면 많은 분들이 싸지니까 반등할 거라고는 기대감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보면. 그런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대감 속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을 움직이는 애들은 이거를요. 일부러 깨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를 때는 어떻게 강력하게 오르죠? 근데 여러분들 강력하게 오르니까 어떻게 돼? 밀릴 때 있죠? 여기서 받게 되죠. 받게 되죠.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황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주가를 내리는 건지 오르는지 기준이 없으면요. 오르는 주식을 잡았으면 오른다는 게 소멸이 되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개념이 없으니까 추매하려고 해요. 물타기 열려야 돼요. 이거 반등할까 오를까 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감에 사로잡히고 그걸 찾아서 눈이 뻘개서 이 전문가 저 전문가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매매하시게 되면은 힘들어지십니다. 황 대표도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분야에서 근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을 보고 있지만요. 25년 이상을 시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관점은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경험치상. 그러니까 황 대표 얘기도 한 번쯤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린 채팅방 있지 않습니까? 오픈 채팅방에 정문회집 황철중 대표를 치시고 들어오시면 저를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못다 했던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황 대표는 어디 안 떠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데일리, 이태일리 여기 와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장 이렇게 해주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정성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생각보다 황 대표가 하는 매매법은 그렇게 호응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만 더 관심이 보신다면 황 대표가 하는 방법도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언젠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저는 뭐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걸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황 대표가 한 번쯤은 그리워지시면 열린 채팅에 오픈 채팅에 정문의 청자제 치고 들어오시면 저를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는 이들이 와서 또 방송을 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이런 뭐라 그럴까 어떤 투자 비법 이런 걸 논하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정말 상담 많이 하고 여러분들 훨씬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방송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또 우리 건강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황철중 대표는 열심히 다른 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문의 집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